자, 일단은 뉴스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얽혀져 있는 음모론. 바로 시작하나요? 네, 송 작가 TV스럽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과 경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노출됐습니다. 국회 기자단이 어제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권성동 휴대전화가 포착됐는데 경이 권성동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들통났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의도치 않은 노출이냐 고의적인 노출이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고의적인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휴대폰이 폴드폰이 접어지는 겁니다. 플립3예요. 그래서 저 플립3를 보게 되면 저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접어서 세워서 이렇게 펴서 보잖아요. 네. 사실 정면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조금만 측면으로 돌려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각도가 보이려고 하면 이거는 권성동의 눈에서는 안 보이는 각도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남 보여주려고 편 거예요? 보여주려고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각도를 펴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저거 최소한 45도 이상 더 넘어가야 돼요. 내가 보려고 뒤쪽으로 치면. 이렇게. 아니 무슨 화초장도 아니고 이거를 90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눈높이에서 90도로 내갖고 보이면 이게 보입니까? 휴대폰을 이러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러고 보는 거랑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는 글자가 잘 보이라고 저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저 손으로도 정확하게 글자를 안 가리고 짚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쥐는 손의 모습이 아니죠. 휴대폰을 까는 척 하면서 90도 각도를 세워준 거야. 왜? 이거를 사이드로 비스듬하게 하면 난반사가 나고 글자가 안 찍힌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배려를 한, 이게 사전에 촬영 기사한테 맞춘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렇게 하면 번들거려갖고 글자 안 보입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0도를 세워주셔야 돼요. 딱 90도로 꺾어갖고 찍기 좋게끔 해준 거라고 봐요, 나는. 그리고 저 문맥상 저 글자가 나온 상황에서 저거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문자가 사전에 온 게 언제였을 거 아니야 이거지. 실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시간이 있는데 기자가 4시에 찍었거든요. 근데 요 마지막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가 거봐. 오전 11시 40분이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이 답장을 보낸 시간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요거 한 시간이 그 후 15분 뒤입니다. 11시 55분. 그리고 이모티콘 띄운 시간. 예, 요거는 이모티콘은 난 처음에 저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체리라고 하더라고요. 체리. 엄지척이래요, 저게. 체리가 엄지척을 하고 있는 네. 요거는 이제 오후 1시 39분입니다. 근데 사진을 찍은 시간이 오후 4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2시간 20분 전 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면서 마치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네. 90도로 세워갖고 보고 있는 거죠. 화면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흘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근데-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일단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 그다음에 저게 윤석열이 저렇게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잖아. 누군지 몰라 근데. 둘이 친구라서 되게. 평상시 반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예의로워요. 이상하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쓴 거는 이제 텔레그램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써도 이게 거꾸로 나올 그 수가 있어요. 성하고 이름을 따로 기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 쪽에다가 이름을 윤석열을 쓰고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대통령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저게 윤석열의 휴대폰을 윤석열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뭔가 이거는 윤석열 대신에 혼지를 해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메시지가 오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메시지가 오긴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윤석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내 생각은. 그럼 누굴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가 써준 거다고 할 수 있는데 더 나가서 자작극이 아닐까? 아니 용도 모르게. 아니 이거는 당연히 권성동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자작극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작극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그 채널을 누가 판 거지. 윤석열이 한 게 아니야. 아니야. 김건희도 아니고. 아니, 어찌 됐거나 너무 나갔나요? 지금 저게 분명한 건 작성자는 절대 윤석열은 아니야. 윤석열이 저렇게 채팅을 썼을 리가 없어. 저렇게 공손한 말투로 해갖고 평소에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긴 완전히 하죠. 어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거는 다른 사람이 친 게 맞는데 자 저걸 공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지. 이거는 얘네들이 또 작전을 잘못 쓴 거예요. 지금 이제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 변호사도 이제 공개를 했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걸 까고 있는 참이니까 이걸로 몰아쳐가지고 대통령도 이준석 깐 걸 좋아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또는 지금 권성동한테 붙어있는 의원들한테 내가 대통령한테도 지지받고 있다라는 걸 띄우기 위해서 난 일부러 노출을 시켰다고 봐.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노출을 시켰는데 의외의 방향에서 역풍이 오는 거야. 왜 대통령이 당정에 관여를 하는 쪽에서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했구나. 망했네.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은 준석이한테 질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로 성동이한테 불길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 결국 아까 변발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거를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 내가 원내대표 겸 지금 당대표 대리인데 하고 있는데 나를 칭찬하고 있어.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뭐 사적 채용이니 그다음에 강릉에 뭘 몰아줬느냐 막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 그러니까 탐관오리로 몰고 있지. 거기에다가 이준석 차기 당대표 뭐 지지율 잘 나와. 그러니까 자기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윤핵관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보여주면 야 조용히 해. 윤핵관 나야. 지금 이렇게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잘한다는 문자 받고 있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에 부합해서 윤석열이가 이런 문자를 친절하게 보내주면서 공모했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야. 저거는 쓴 사람이 딴 사람이야. 결국에 보여주기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역풍은 왜 대통령이 공당에 여당에 개입을 하냐. 그 다음에 야 유준석을 보내버렸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네? 얘를? 이런 대통령의 거거든. 의지가 확실하게 들어간 거네? 이렇게 된 거지. 아니 평소에 윤석열이 나는 이거 뭐 징계 사태 잘 모른다. 관여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러고 쌩을 깠는데 아이 잘 보냈어. 보내고 나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냐. 내부 이거 잘하네 우리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야 대통령이. 근데 웃긴 게 잘하네라고 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잘하는 거야? 그냥 결국에 이준석 자르는 걸 잘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빠른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빠른 사과가 아닙니다. 최초의 사과입니다. 이상한 사과예요. 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권성동이 글을 올렸는데요. 경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를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사과가. 이게 진짜 이상해. 원래 얘가 그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지금 7급 시킬래다 9급밖에 못 줘서 내가 미안하구만 이런 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맞아. 근데 더구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기자하고 짜고 자기가 고의 노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재빠른 사과를 했어요. 왜냐면 이 방향 야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대통령도 당도 지금 이준석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권성동은 지지하고 너무 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써줘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원고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짧은 두 단어를 가지고 두 문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위주로 해서 그래요.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 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아니 무슨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이 있다는 둥 무슨 뭐 국민의힘 양보는 뭔 양보야. 뜯어갈 거 다 뜯어가 놓고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질의를 통해서 잘했다. 아니 뭔 얘기 여기에 대정부 질문에 대한 게 저 어디가 숨어 있어 저 안에. 대정부 질문 할 때 사진 찍힌 것 뿐이고 이거는 진짜 뭐 이게 읽어봐도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께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국회가 정상화되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띤 질의를 통해 국민께서 힘들어하는 경제난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낮 없이 민생 위기 극복에 애태우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민생 극복에 대해 고민을 해. 그냥 한동훈이 불러갖고 야 민생 문제 좀 해결해. 법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야 민생 문제 좀 해결해봐라 그러더만.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께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쭉 내려 쓴 글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연관성이 전혀 없어. 아무 말 쓴 거 아무 말. 얘가 말하는 단어 중에 연관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좀 문장이 좀 어색했던 거야. 이상해. 평상시에 윤석열이 안 쓰던 문장인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평시화된 세속적인 표현을 썼대.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 어색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저 생각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런 거야. 아니 오랜 시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고? 근데 무슨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 참. 여기에 대해 아무런 말을 못 꺼내놓고 있습니다. 침묵.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뭐 기사화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대통령과 사적인 대화 되는 거 문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예 평가를 안 하는 거지. 결론 뭐다? 대통령이 안 썼다는 거야. 아마 그 휴대폰이 대통령실 직원 누구한테도 없어. 용산에 없을 수도 있어 그거. 강남에 있을 수도 있어 휴대폰이. 아크로비스타? 어디에 있어? 서초.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을 수도 있어 그 휴대폰은. 나 참. 근데 권성동은 아이폰을 안 쓰네요? 이거 삼성 아니에요? 삼성. 네. 일부러 이거 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닐까? 대포폰이니까 대포폰. 그러니까 기울이면서.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 휴대폰? 여러 개 있겠죠. 아무튼 꼴값을 떨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문제는 이준석 지지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당내 불만 세력들이 이거 뭐야 알고 보니 윤석열 권성동에서 짜고 친 거네 라고 하면서 당내 반감만 더 높아졌다는 거야. 지금 그쪽에 국힘당 쪽에 청년 정치인들도 이거 뭐냐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후, 지금 막 당원 게시판 폭발. 네. 우후.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기훈 이거 옛날 유서대필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이 깜짝이야.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당의 당수랍니다. 네. 네, 권성동이 문자 메시지 입력한에 그 강기훈과 함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화면에 잡혔는데요. 강기훈은 2019년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로 권성동과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같은 인물 아니야 그럼?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극우 않고 유튜버야? 있어요. 또 대통령실에? 세상에. 결국 얘하고 저기 아이고, 그 안정권 누나. 안정권 누나하고 둘이 책상이 나란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니 여기는 어떻게 이런 애들만 대통령실 데리고 가냐. 일베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세상에. 근데 어쨌든 다음 카카오 쪽에서는 섭섭하겠네요. 아니 휴대폰도 삼성을 쓰는데 왜 톡은 카카오톡을 안 써? 텔레그램을 써. 네이버 쪽에서도 섭섭하시죠. 왜 라인을 안 써? 그러네요. 야, 왜 텔레그램 써? 예, 그래서 이 그렇네요.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만일에 그 자유새벽당 총수 강기훈하고 맞다면 권성동이 찍어가지고 대통령실에 숨겨놓은 뿌락치일 수 있다. 아니죠. 안정권 누나 누가 했습니까? 건의가. 김건희 고모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강기훈도 그쪽이에요. 그거 유튜버 관리한 게 고모라고 했잖아요. 와, 엄청나네요. 아, 그러면 결국은 얘도 건의 라인으로 와서 당연하죠. 하면서 얘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쓰여져 있는 폰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짐작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거 확인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잖아. 네. 물론 세상에 강기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서 대필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있긴 있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인물이 만약 한 인물이라고 치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군 거야? 낙하산 아닌 사람은 누군 거야 도대체? 없어요. 근데 지금 한 4분 전에 그 강기훈 관련한 대통령실의 그 해명이 떴습니까? 해명이 떴는데 응.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해명입니다. 뭐냐? 대통령실 직원 맞지만 동명이인일지는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라니 이건 뭔 개소리야? 나도 하겠다. 씨야. 아니 대통령실 직원인데 얘가 예전에 뭐 했던 놈인지를 몰라 대통령실에서? 아, 나 참 이거 뭐 하는 세상에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맞네. 딴 얘기야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 대통령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과거에 뭔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 보도를 내겠죠. 골 때린다 진짜.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자 사태가 그냥 이준석 죽이기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강기훈이 이준석 대신에 청년 정책 한다던데요. 라고 새날의 햇살님께서. 그러니까 애초에 얘의 역할이 20, 30대 청년들 관리하는 역할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뭘로 봐도 강기훈 입장에서도 저 이준석이만 없애버리면 내가 저거 아, 내가 대빵인데. 다 내 밑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 뭐 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잠재적인 경쟁자 아니야. 어떻게 보더라도 추론하더라도 진짜 황당하다. 이게 맞는 추측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야. 송 작가 같으면 이런 게 가능해. 방송을 하다 보면 이대로 끝나지 않아. 자, 이게 또 하나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 일부는 이러한 문자 사태 때문에 땜빵으로 지금 냈다고 하는데 동시에 어저께 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서 돈 많이 썼다더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또 외부 기사로 뜬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는 그 회사야. 아이뉴스 24. 뭐 인터넷에 있긴 있었어요. 있어요. 아이뉴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조중동급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럼요. 경위 얘기하는 그 메이저는 아니죠. 그렇지. 메이저 아닌 데서 그 국짐당 안에 당비 지출 내력을 아주 명세포를 상세하게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사 한번 볼까요? 이준석이 강력 추진했던 6박 7일 일정 우크라이나 방문에 당비 약 1억 4,458만 3,276원이 쓰인 것으로 그렇게까지 나왔어? 3,276원까지 나왔어? 네, 일 단위까지. 이거는 뭐야?
당 특별 대표단은 이준석을 비롯해서 박성민, 김형동, 허은하, 태영호, 정동만, 김철근 정무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태영호가 같이 갔구나. 같이 갔더라고요. 김철근도 여기 갔었네. 그 같이 사인하러 갔다. 그 7억 그 병원의 그 각서. 병원장 각서. 그 사람 김철근이잖아요. 이 네, 사람도 같이 갔어요. 갔었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1인당 1,300만 원 정도 당비가 쓰였습니다. 태영호 동무가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아깝이 예, 북한이 정보력이 떨어졌네. 아유. 아깝이. 지금 다시 아깝이, 가면 아깝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없어졌다가 평양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아유 북한 애써. 아유. 근데 김철근은 아직도 안 자르고 데리고 다니는군요. 아유 사인해준 사람인데 그거 같이 다녀야죠. 아무튼 어찌됐거나 11명이 갔답니다. 근데 네. 이제 기사 머릿말만 보면 1억 4천만 원을 준석이 혼자서 혼자 쓴 쓴 것 것 같지만 네.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11명이 가갖고 6박 7일 일주일 동안 밥 먹고 비행기 타고 뭐 차 타고 다니고,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돈 대줄 리가 없잖아. 형편 어려운데 그 나중에 가이드 쓰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큰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긴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요거 안에 디테일이 하나가 있는데 당 관계자가 같이 다녀온 당 관계자가 갈 때는 당 대표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겁나 치사스럽다. 이거 똑같은 거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워크숍을 갔는데 송 작가님은 비즈니스 속에 탔어요. 송 작가만 짜장면 먹는다고 해놓고 탕수육 더 시켜 먹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 얘기는 뭐다? 욕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준석을 어떻게든 치사하게 만들려고 여기 깔려고 이런 기사가 이제 어제 뜬 거죠. 하여튼 재밌어요. 올 때는 다 같이 비즈니스석 탔는데 갈 때는 당대표만 비즈니스석.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행사가 뭔 항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석을 탔어도 이 정도 사이즈 들어오면 비즈니스석 올려줍니다. 빈자리만 있으면. 갈 땐 빈자리가 이준석 자리밖에 없었던 거고 올 때는 다른 의원들도 탈 만큼 자리가 좀 있어서 이런 거지. 이게 돈 주고 해갖고 비즈니스석 이렇게 나눠 타고 이러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쌈나. 어쩔 수 없이 한 자리만 남아서 누구 한번 가십시오. 누구 한번 가십시오 하면 이거 대표님 가세요 하고 그래서 밀어주는 거지. 의원이 아닌 마삼중이 그렇지. 비즈니스한테. 그래도 높으니까 국가서열 7인데, 의전서열 7인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까는 기사를 내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기 정치 한다고, 주변에서 욕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터졌어야 돼, 이 경비 내력도.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함구를 하고 있다가 요 날짜에 권성동 문자 폭탄 그렇지. 터지고 난 같은 시간대에 거의 이게 오픈이 됐다는 거는 이게 원래 순서대로 1, 2, 3로 준비돼 있던 단계였던 거지. 근데 인부의 1탄이 불발탄이 돼버려갖고 자기 내무반에 불나고 나니까 2탄이 나갔는데도 욕을 그렇게 안 처먹는 거야, 지금은. 아니 지금 이준석이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들 만나고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터졌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 이러면 이준석한테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엑스맨이었어. 모질이가 진짜 너무 멍청해.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아까 그 권성동의 문자로 인해서 이준석은 윤석열과 권성동, 그러니까 당에 의해서, 당과 그 정부에 의해서 이미 끝났다고 결론이 난 거고, 근데 지금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야 이준석한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은 혼자 힘으로 큰 게 아니다. 이준석 뒤에는 거대한 지지 세력들이 있다. 신천지. 그럴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대구 지역에 그렇게 젊은 생각한다. 청년 당원들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렇지. 그런 압도적인 당원 지지를 받아서 네. 된 사람이고 지금도 노원에서 12년 동안 있었던 놈이 대구 가갖고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 이상하죠.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이준석의 지지를 껄끄러워하는 권선동이 아예 이 기회에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맥히고 있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준석은 바보냐고. 아유 성동이 형님이 나한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러지 않아요.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 권성동이 나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도 뭔가 반격을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준비가 있을 거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반격 바로 터집니다. 준석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수심이 강한데 끝이 혼자서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뭐 별로 뭐 비단주둥이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겠죠 그래도? 아니 그 결정적인 비난점이 있습니다. 다만 꺼내는 공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내가 진짜로 끝난다 또는 이 당을 떠난다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정권을 한번 엎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도 JTBC 인터뷰에 나간다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원고에는 안 가져왔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안 가져왔는데 일단 단독이 하나 떴는데 7억 각서 윗선에 윤핵관 이름도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 윤핵관 이름도 안 나와. 그리고 되게 윤핵관이 몇 명이나 돼 솔직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애들이. 이 보도에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냥 셋 중에 하나야. 저기 장 씨 아니면 권 씨 아니면 기현 씨 딱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윤핵관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머지는 윤핵관 따까리들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계속해서 그 윤석대, 엄석대 아니고 윤석대, 윤석대로 바로 직행해서 윤석대가 그때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니까 윤석열한테 이 각서가 간 것이다 라는 냄새만 계속 JTBC가 풍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다 알고서 조금씩 흘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전달 과정에 권성동도 껴 있었고 옆에서 과일 깎아주던 건이가 어머 이거 나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리스트 잡아가지고 어머 이거 전화 한 번씩만 하면 다 되겠네 라는 방식으로 가지 않냐라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그리고 내가 전화 몇 번만 돌리면 다 수배돼. 언니 나야 줄리 오랜만. 나 누구 좀 알아보려고. 그 대전에 거기 있었던 애 있잖아. 걔네들 명단 좀 줘봐. 거기까지 간다고요? 네. 아 금방이에요. 금방 찾는다는 거지 업계 사람들은. 찾든지 뭐 나오든지 어쨌든.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내용이 본격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권성동과 이준석이 정치 생명을 건 진짜. 엊그제까지 동지였거든. 내가 6개월 너를 지켜줄게라고 그러니까. 하더니 제대로 준석이 뒤통수 때린 뒤통수를 거야. 맞은 거지. 준석이는 지금 백의종군 한다고 당원 배가 작업한다고 지금 시골을 다니면서 진짜 언뜻 보니까 개도 포비 닮았더라고 요새. 아니, 생긴 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늘 그 박지현, 이준석 남매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둘이 닮았어. 그러고 보니 근데 그러네. 있잖아 원래 그렇게 닮은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산대잖아. 뭔 소리야 그랬어. 나이 차이가 몇 아니, 안 살인데. 그래도 제가 현진이 화내. 이거 내부 총재 지연이겠지. 지연이. 내부 총재를 하던 당대표 바뀌기 달라져 요 기사를 조홍천 의원인가가 SNS에 올리면서 아니 우리 당 소식인 줄 알았다면서. 네, 뭐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네. 에이, 것도 아무튼 비슷하고. 재밌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쟤네들의 권력 투쟁이 있을 거는 뭐 예전 얘기고요. 저쪽 애들은 대충 싸우다가 자꾸 이렇게 합의를 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늘 임계점이 안 지나. 이게 국민의 짐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래서 와글와글 시끄럽기만 하지 자꾸 봉합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국민의끼리 싸우면 그게 대부분 사실입니다. 왜냐? 이명박 박근혜 맞아, 그때 맞아, 대선 맞아. 나와가지고 맞아. 그때 BBK 막 이거 다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최순실 다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그러네. 내부 폭로는 대부분 사실인 거예요. 얘들은. 내부 폭로는 거의 다 그 그래요. 성산납 사실인 거고요. 사실인 거고. 네, 이거 정치적으로 7억 각서 가지고 안철수 뒤통수 친 것도 사실인 거고요. 거의 그렇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내부 아니 다 폭로는 사실이겠죠. 다 사실이겠고 어쨌든 얘들은 그래도 결국은
야 이렇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죽어. 우리가 그래도 돈 좀 나눠 먹어야지. 해쳐 먹어야지. 해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결국 거기서 또 봉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봉합은 아마 될 텐데 나온 건 다 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잘 근데 모아놨다가 저는 그러니까 얘들이 봉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국장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모아놨다가 이제 한 방에 이게 결국 같이 동네 보낸 거다. 망신인 거예요. 부부가 사이 안 좋다고 길거리 나와가서 싸우면서 이 노름쟁이, 이 바람쟁이, 바람 피는 남편이 나쁜 놈아 막 했더니 이년은 너는 맨날 노름하고 다니면서 뭘 잘했냐고 쥐어뜯고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둘이서 합의를 봤어. 화해해서 아름다운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이 싸움 구경 밖에서 한 사람들은 소문 다 났어. 받았지. 아이 저놈을 짓고서 이제 남편이라고 생긴 거는 바람 피고 부인이라고 생긴 거는 노름질하는 거라고 소문 다 난 거잖아. 그렇죠. 동네를 떠야지. 아이 얘들의 특징은 동네 안 떠요. 동네를 못 그동안 듭니다. 그렇게 뭐 교육자 집안이고 뭐 어쩌고 아름답게 해왔던 거 좀 낱낱이 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가 교육자 집안이에요? 응? 여기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 나 여기 다 서울대 출신이야 여기 다. 하버드 서울대 출신 아니야. 아 교육자 집안이라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아 이준석은 하버드 출신이구나. 응.